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행사인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오는 25일 경주에서 개막합니다. 찬란한 신라 문화 실크로드로 이어지다를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주를 앞둔 달성 사저 주변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17,360명, 경북이 14,432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늘었습니다. 대구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0.9%입니다. 울진 지역 산불 피해 규모가 1,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문화 교류 행사인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오는 25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한중일 각국에서 선정된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가 마련돼 동아시아 문화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찬란한 신라 문화 실크로드로 이어지다를 주제로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이 오는 25일 저녁 7시 경주 월정교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경주시립고치대와 합창단, 극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신라의 태동부터 경주의 번영, 평화의 시대, 과거와 현재, 삼국의 만남, 새로운 문화, 희망찬 미래 등을 무대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로 올해는 중국 진안시와 원저우시, 일본 오이타현에서도 열립니다. 중국과 일본 행사 개최 도시를 소개하고 각국 예술인들의 공연 모습이 담긴 영상도 상영됩니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가 동아시아 문화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동아시아가 함께 번영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올해 우리 경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중일 3개 도시와 함께 좀 다양한 문화 축제를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 또 우리 자랑스러운 경주의 문화 역량을 아시아 각국에 과시할 수 있는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예술제와 삼국 공동문화인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도 오는 11월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문화 상생협력 심포지엄을 비롯해 주류 문화 축제, 한중일 건축 양식 홍보관, 전통 양식 포럼 등 다양한 학술 행사도 마련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17,360명, 경북이 14,432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늘었습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60대 이상이 16.6%로 가장 많고 10대 미만과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의 위중증 환자용 병상 가동률은 80.9%입니다. 경북은 포항에서 3,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구미도 2,0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 중증 환자 병상은 53%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산불로 인한 울진 지역의 피해가 1,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1일 기준 피해 신고액이 1,6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조사를 거치면 피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진 지역에서는 산불이 진화된 이후 군과 중앙합동조사단이 함께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군 사저에는 연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사저 주변 분위기는 어떨지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 20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 육아읍을 저희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이라서 사저 주변이 비교적 조용한 느낌인데요. 사저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동안 이삿짐이 여러 차례 들어가면서 내부 정리는 거의 끝난 듯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하고 내려오면 앞으로 이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사저 일대에는 지지자들이 환영의 분위기를 만들어 왔는데요. 사저 앞에 화환과 함께 대형 태극기가 내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배치돼 사저 경호를 하고 있고요. 사저 앞에 있는 화환들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것들인데 이미 꽤 오래전부터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태극기 앞에는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신대가 설치됐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평소에도 특히 주말이면 사저 인근은 관광객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입주에 맞춰 대규모의 환영 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3월 20일 0시 기준 국내 전체 혈액 보유량은 3.51분.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5일분 이상 비축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관심 단계입니다. 그럼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B형이 4.11분으로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AB형과 A형이 각각 3.41분, O형은 단 3일분에 불과합니다. 혈액 보유량도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인 곳은 제주와 강원, 대전, 세종, 충남으로 각각 5일분 이상이 비축돼 있습니다. 반면 보유량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부산으로 각각 2.51분, 2.61분, 3.41분입니다. 이처럼 혈액 보유량이 적다는 건 헌혈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된 2019년과 2020년에 전국 적정 혈액 보유일 수는 각각 72일과 7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5일 이상 혈액을 보유한 날은 단 27일에 불과했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일 평균 5,400명이 헌혈을 해야 하는데 올해 하루 평균 헌혈 참여자는 4,500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 한 팔 걷어붙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역대 최대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수십 년간 자란 나무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지난 2000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에는 흥미로운 모습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주강면의 한 야산. 지난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화마가 휩쓸고 간 지역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2000년 피해지 복원을 위해 피해 지역 일부에 2달 정도 된 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또 일부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방치하는 이른바 자연 복원지로 설정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하늘에서 본 인공 복원지와 자연 복원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복원된 숲은 소나무의 생장력이 좋아 빠르게 복구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나무의 송지는 인화물질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복원지는 복구 속도는 느리지만 여러 생물들이 경쟁하며 자라기 때문에 생태가 건강하고 복합적인 생물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복원에 제약도 있습니다. 고성이라든지 속초, 양양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마사토로 돼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최적기인 산지예요. 소나무를 이제 식재해서 또 계속 이제 송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불 피해 지역의 특성상 토양에 영양분과 수분이 없어 산림의 생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강릉 5개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소득도 충족하고 산사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활엽수림을 식재해서 생육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토양 어떤 계량 처리, 토양 보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토양 계량 처리를 통해서 활엽수림, 특히 내화수종인 굴참나무의 생육을 원활하게 아니면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은 실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갖고 온 우리의 살림이 순간의 방심으로 잿더미로 변하는 재앙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안동시가 세계 물의 날 기념 경북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물관리와 상하수도, 물산업 육성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안동시는 인공습지 조성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진행했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EM의 보급으로 시민들에게 수질 개선 실천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청송군의 내내 어학당 조성 사업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022년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내 어학당은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 이웃집 아이가 행복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 발달 교실과 꿈의 오케스트라 연습실, 커뮤니티 룸 등이 포함된 복합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내내 어학당은 청송 월망리에 지어질 예정이고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1월 중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의성 조문국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국비 지원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돼 국비 2,7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박물관은 스마트한 조문국 여행을 주제로 삼한시대 초기 부족국가였던 조문국의 역사와 수장고 투어, 의병마을 여행 등의 콘텐츠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강연, 체험, 탐방 등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동구청이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른 비교 사진전, 낮과 밤,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 등 동일한 장소의 비교 사진 2장을 한 작품으로 내면 됩니다. 공모 접수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입상 작품은 달력과 관광 안내 책자 등 2차 저작물로 활용해 동구 관광 홍보에 활용됩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결실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과수꽃가루 은행을 4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개화기 과수냉해가 발생하면서 인공수분을 통한 결실률을 높여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꽃가루 채취에서 꽃가루 보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순수 꽃가루 채취를 지원하고 인공수분기도 임대해주고 있어 과수농가 결실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말하는 이동식 경고판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2016년 81건 1,400여만 원에서 지난해 217건 2,600여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단 투기가 증가하자 경주시는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50곳을 선정해 다음 달 말까지 말하는 이동식 경고판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무단 투기자가 경고판 10m 내로 접근하면 과태료 부과 등 경고 음성이 자동으로 송출됩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발주 예정인 공공시설 건설 공사의 70%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구시의 관내 공공건설 공사 발주 물량은 1조 9천억 원 규모로 이 중 1조 3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금호강 중류, 오수관 선관로 설치 공사와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 금호 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시는 사업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7월 14일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앞두고 수도권 관광객 확대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포항 경주공항의 새 출발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포항 김포 노선을 하루 2차례 왕복으로 증편하고 이 일정에 맞춰 공항에서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보문단지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